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늘도 두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생활 13년 차 서민입니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웃으세요? 예? 이 조합이 너무 너무 웃깁니다. 저도 요새 제가 축구를 해설하는 건지 생생 생활 정보를 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 군데 참 많이 나오십니다. 일단은 서민 교수님께 좀 서운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별별 상담 코너가 뭔가 서민 교수 스케줄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또 인기 스타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이 많아서. 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시간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매주 좀 시간 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 카드를 지방에 놓고 오셨다고. 아, 그걸 또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제가 주말마다 이제 K리그 현장 중계를 가는데 예. 지난 저희 전라도 쪽에 광양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예.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요새 이제 그 셀프 주유소 그렇죠. 예. 10원이라도 좀 카드 아끼기 꽂고. 위해서 하는데 카드를 예. 꽂고 주유를 한 다음에 그냥 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길래 혹시 뭐 돈을 좀 빌려드릴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장마비가 내려서 시원한데 비가 내리기 직전에 여름 날씨 정말 견디기 힘들게 덥습니다. 먼저 서민 교수님 집에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개들이 좀 더위를 타서 낮에는 에어컨을 좀 틀고 저녁 예. 이제 되면 시원하니까 아무래도 좀 창문을 열고 지내죠. 제가 천안 사는데 천안이 사실 서울보다는 좀 더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두고 창문 계십니까? 열고 밤에 잘 때도 열고 잡니다. 아, 예. 네. 박문성 위원님. 저희는 아직은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틀진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다 위아래 다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저희 7층인데 예. 문을 다 열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밤에. 그렇군요. 예. 요즘 빗소리 들려서 좋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더운 게 아니라 저도 개들을 위해서 그런 거. 저희도 뭐 양이가 있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층간소음 이야기 했고요. 오늘은 창문 박소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저희 집은 창문을 열어두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한 집입니다. 특히 거실에 누워 있으면 정말 시원한데요. 그런데 집 앞 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꼭대기 층인 저희 집까지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아저씨들 소리부터 주말에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은 사생활들까지 너무 그대로 들려옵니다. 평화롭던 거실이 시장 바닥 같아졌습니다. 올해 유난히 덥다고 하는데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켜고 살 수도 없고 괜히 신고하기도 마음에 걸리고 편의점에 얘기했더니 안내 쪽지를 붙이긴 했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그게 보이나요? 참 고민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창문 열고 지내면 박문성 위원님 바깥 소음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게 약간의 그 우리 사람들의 욕심하고 좀 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예.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오히려 동간의 간격이 좀 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죠. 다닥다닥 좀 벽을 좀 붙어있죠. 붙여놓죠. 예. 그러니까 앞뒤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뭔가 소음 공해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 빛공해, 예. 소음공해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그냥 공기의 어떤 공해 이런 걸 많이 그렇습니다.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쉽게 노출되거나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혹은 편의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었는데 요즘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파트 주변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편의점들이 맞아요. 출혈 경쟁을 예. 하듯이 돼 있더라고요. 편의점 정말 많습니다.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좀 더 많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맥주도 한잔 하신다든지 예. 이러니까 자꾸 뭔가 그런 소음도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예.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진짜 시끄러운 나라였습니다. 곳곳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도 예전에는 목소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가지고 다 들리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는 소음이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의 스트레스는 아니고 일상이었는데 이제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좀 깨끗 조용해지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리한 분석이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자, 참고 넘기기에는 사실 집입니다. 편안해야 할 곳인데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창문을 닫고 24시간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방법이고요. 자, 뭐 아이디어가 없는지 궁금한데 혹시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다가 이런 해결책으로 나는 해결해봤다. 애청자분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를 6마리 키우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밤에 개 산책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들이 이제 밖에 나왔다고 좋아서 막 짖으면 저희 개들이 이제 자기도 부러우니까 예. 일제히 짖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 이 밤에는 사실 개 짖는 소리가 아주 널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도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밖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개를 어떻게 좀 잘 달래서 안 짖게 좀 조용히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밤 11시 이후에는 개 산책을 좀 안 하면 어떨까 생각도 예, 좀 예. 들어요. 예. 해결은 못했습니다. 이 소음 같은 게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소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작은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애묘인이잖아요. 예. 네. 근데 참 제가 처음에 저희 고양이와 함께 할 때 이게 그 사실 그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나 짖는 소리가 네. 주변 저희야 좋지만 주위에서는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대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사실. 결국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네. 삶에 좋다고 데려왔지만 뭐 수술도 시키고 막 이래버리는 예, 거잖아요. 다행히 제가 기르는 고양이 2마리는 그 종 자체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거여서 그러진 않았는데 예, 예. 있고 저는 그리고 요즘 소음과 관련해서는 저는 실제로 어땠냐면은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 제가 이제 처음에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한 7, 8년을 살았는데 그 네. 아파트가 바로 지하철 옆이에요. 정말 아. 바로 지하철 옆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소리도 소리지만 아파트가 울립니다. 그렇죠. 울리죠. 울려요. 예. 근데 결국은 최근에 장모님이 그걸 한 10여 년 계시다가 못 견디시고 이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예, 예. 네. 처음엔 이게 적응이 되나 싶다가도 특히 잘 때 그거 몇 번 들으면 사람이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갑자기 옛 추억이 생각나네요. 저 네.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애가 많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보죠.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제가 지금 중간부터 듣고 있는데 혹시 문성희 형님 이제 시사평론까지 하시는 거냐고. 이게 시사는 아니지 않나요? 그냥? 타 방송국에서 그 선거 방송도 하셨잖아요. 개표 방송. 개표 방송.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창원 개표방송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창문 박소음은 아니지만 집사람이 앉은 상태에서 방귀를 뀌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집에 들린다고요. 지금까지 밑에 집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귀도 소음일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귀는 소음이라기보다도 냄새가 위로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방귀 소리는 저는 처음 그 정도면은 이제 건축업자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방구의 진동이 울릴 정도면 부실 시공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낮에는 그래도 밖에 있을 때가 많은데 밤이 더 문제입니다. 일부 또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거 또 맞아요. 신문에도 났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배달 앱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가 그렇죠. 이제 예, 예. 오토바이가 이제 건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정말 더 빨리 배달하려고 또 요새 그 배달 앱마다 예, 예. 빨리 배달을 해야 평가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이 좀 과속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들이 참 미성년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애들이 그 소음기 떼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이 폼 잡으려고 타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음기를 소음기를 부착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경광등도 막 하고 그리고 스피커로 음악을 막 맞아요.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트로트 같은 거 틀으면 모르겠는데 다 헤비메탈 정말 시끄러 그런 것들만 틀어놓으니까 정말 그냥 정말 소음의 그 뭐라고 할까 소음의 그냥 소음 괴물이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음악적 취향이 편향적이신 거 아니십니까? 만약에 트로트였다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제가 요새 이제 금잔디 가수님 만났는데 음악이 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도, 이게 예. 소음이 이게 인간의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뭐 뇌과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뇌과학 책을 읽을 때 그런 이제 글을 읽었던 게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태계의 최상위가 아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룡이나 더 포식자들에게 쫓겼을 때는 이제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서 뭐가 빵 소리가 난다든지 지하철이 온다든지 아니면 버스가 뭐 차가 오면서 경적을 울리면 사람이 매우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공포에 좀 떨게 되거든요. 놀라게 예, 예. 되는 거죠. 그건 어떤 학습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책에서 읽어서 뒤에서 경적이 울리면 우리는 숨어야 되고 뭐 약간 무서워진다, 위축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몸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공룡이나 이런 포식자들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막 소리 지면서 오면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인간이 뭔가 소리가 나면 뒤에 머리를 숙인다든지 숨는다든지 예.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논리적으로 뭘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크게 울리면 거기서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이런 게 인간을 되게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라고 예.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 좀 그런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 그러니까 소음 그래서 소음을 얘기하려고 지금 온 건데 예. 어쨌든 저기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딱 배달을 왔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시동을 안 끄고 공회전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달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그러고 애들이 배달 끝나고 이제 모여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하루의 피로를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리 내면서 같은 곳을 계속 뺑뺑 돌면서 계속 소음 발생하는데 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전 몰랐는데 이제 오토바이 저는 이제 아파트가 도로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도로 쪽 사는 사람 만나 보면 오토바이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아, 그래서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이 미성년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할까? 소음기도 떼고 머플러 개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 방법 예, 예. 그런 걸로 이제 그래서 평소에 청소년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우리가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도 좀 해보요. 예, 그렇게 예. 넘어갈 수 있나요? 아, 이야기가 또 그렇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자로 근데 넘어가요. 제가 잘 몰라서인데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오토바이 운전 할 수 우리나라는 한 16살 넘으면 아, 할 수 있지 그런가요? 않나요? 거의. 예, 예. 예. 제가 잘 아마 몰라가지고. 배기량에 네,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 다르죠. 50cc 정도, 네네. 스쿠터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 중국은 전기 오토바이가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기 오토바이가 우리나라는 아니니 전기 오토바이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혹시 타보셨나요? 전기 오토바이? 안 타봤습니다.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오토바이가 조용하다. 저 한 번도 안 했는데. 오토바이가 정말 전기 오토바이가 조용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제 오토바이를. 요새 그 배터리가 좋아서 예. 359km까지 나오는 것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점차 되게 빨리 달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나중에 또 폭주한다고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는 네 그런 해결책을 생각해봤다. 예.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음 문제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예. 서로가 이해해서 해결할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니까 서로 좀 이해합시다. 그래서 예, 예. 서로 조심해서 할 게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막아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했던 동간견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앞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예, 예. 하는 행동이 그 다 안에가 다 보이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점점 도시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를 한다든지 뭐 법률을 만들어서도 해야 될 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서로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예, 있는데 예. 하나로만은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소음 같은 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오토바이 소음 그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리를 더 크게 하려고 예,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도 원래 자동차나 네. 오토바이는 그 소음에 대한 게 있지 않나요? 어느 이상 데시벨이 올라가면 원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예, 예. 개조한 거니까 불법으로 이게 잡히면 이제 뭐 벌금 내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웃긴 게 정말 그런 게 웃긴 게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단속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가 도망갔다 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하나의 예인데 예, 그것도 오토바이가 또 그 과속 방지턱 옆으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고 이게 보니까 예.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민원 많죠. MSSK님께서는 교수님 오토바이 좀 왕년에 타셨나 봐요. 오토바이 한 젊을 때는 다 오토바이를 타야죠. 가슴이 뜨겁잖아요. 자, 젊을 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하나가 음악 연습실이에요. 자고 있으면 음악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유명 가수도 와서 실제로 연습을 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사연도 마찬가지인데 편의점에서 술 먹는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온다.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좀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하는 게 방법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예, 예. 저기 헤드폰 같은 거를 끼고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해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예, 너무 예. 이게 매일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헤드폰 끼고 잘 때도 있거든요. 가끔 다른 일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다가 근데 예. 그러면 되게 푹 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로 하자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이해해서 안 해주면 좋은데 그게 반복되면 그건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앞에 그 편의점이 어떤 게 있으냐면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을 넣어야죠. 예, 예. 민원을 넣게 되면 그 관련한 행정부처에서 나와서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떤 점주도 그에 대해 조심하고 예, 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같은 거는 사실 오토바이 배달을 잠깐 얘기를 많이 했죠. 오토바이에 뭔가 제가 오늘 오토바이 좀, 예,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질문 많이 드릴 거 그랬네. 야식 있지 않습니까? 예. 야식을 사람들이 많이 좀 먹지 않습니까? 많이 야식 먹죠. 땡길 때가 있는데 예. 사실 야식이 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살찌는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영양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야식을 좀 줄이면 어떨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배고플 때 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1일 1dak에 대한 이 국로를 지금 아니 아까 전에 뭐 배고플 때좀 청소년으로 두점을 확산되더니 이제는 식생활과 관련한 어떤 문화까지도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 그 소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뭐 관련 해당 부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음은 문제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 인식이 안 되면 제도로 받쳐줘야죠. 네. 저 그래서 뭐 그런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하면. 이 공룡 시대부터 계속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자, 뭐 5304번님께서는 서울 아파트 31층인데 새가 부리로 아침에 친다고. 이런 부분은 저기 동물농장 쪽에 제보를 해야겠는데. 이거는 그게 부러운 거 아닌가요? 뭐 사슴이 울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부럽네요. 저는 어떻게 자연을 느끼면서 하니까. 예. 갑자기 예전에 그 새 박사님이 생각나요. 예,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박문성님 마지막으로 토트넘 챔스 진출 가능성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방송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17%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그 소음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소음은 정말 그러니까 가해자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소음은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예, 한번 예.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말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술을 예. 먹을수록 말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연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0830번님께서는 윗집 사는데 아랫집에서 약 드시는 아주머니 아이들 웃는 소리도 싫어하고 날 흐린 날은 어김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랫집에 아주머니가 계신데 좀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복당할까 봐 이사를 갑니다. 4년간 시달렸어요. 이 좀 문장이 좀 슬픈데 우리 아이들은 걸음마 대신 까치발을 먼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또 얘기했던, 소개하셨던 예. 이런 부분은 근데 그거는 정말 이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거를 어떤 법과 제도로 또 하기도 어렵고 그거는 제가 했던 거 저도 이제 애가 셋이니까 항상 때마다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또 그러겠습니다라고 예, 그런 예.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뭐 법과 제도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너 파리파리님께서는 창문 밖 소음도 소음인데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이런 부분 담배 피시는 분께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돼요. 제가 너무 오토바이만 공부했다 보니까 다른 질문 나오니까 대책이 안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자꾸 법과 제도가 모든 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예, 근데 예, 어쨌든 맞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서로의 이해들이 있으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건 풀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든지 예. 법과 제도를 뭘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어디로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의 문제인 건지. 자, 오늘 말씀 오토바이만 여기까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이서 서민 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